은퇴 후 삶이 막막하게 느껴지시나요? 은퇴란 무엇일까요? 노후에 처음 만나는 자유를 의미할까요? 고단했던 삶의 보상일까요? 또는 인생의 두 번째 기회일까요? 은퇴는 인생 제2막을 앞둔 설레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앞으로의 40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은퇴를 앞둔 60대 김영민 씨는 가족을 위해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느라 아들 결혼시키느라 정신 차리고 보니 김영민 씨에게 남은 건 낡아버린 몸과 얼마 남지 않은 노후 자금뿐입니다. 요즘 김영민 씨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걱정입니다. 간당간당한 돈, 좁은 인간관계, 부족한 체력으로 인생 제2막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일을 안 하고 살 수 있을지, 몸이 크게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잠을 설치곤 합니다. 이러한 고민은 비단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만의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30대부터 60대까지 직장 생활을 어느 정도 한 사람이라면 노후에 대한 걱정이 들기 마련입니다. 행복한 인생 후반기를 보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앞으로의 40년을 위해 금전 감각을 키우고 외로움을 혼자 견뎌내는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김홍철 작가의 책 연금밖에 없다던 김 부장은 어떻게 노후 걱정이 없어졌을까를 바탕으로 은퇴 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남보다 한 발 앞서 은퇴를 설계하고 나이 들어서도 일을 하며 활력 있는 삶을 꾸려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배우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저희의 인연도 계속되길 바라며 구독 한 번, 좋아요 한 번씩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청춘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책, 연금밖에 없다던 김 부장은 어떻게 노후 걱정이 없어졌을까의 저자 김홍철 작가는 일본 시니어 트렌드 전문가입니다. 그는 일본 어학연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보다 약 10년 앞서 은퇴가 시작된 일본의 사례를 담은 칼럼을 작성했습니다. 김홍철 작가는 이를 통해 정년퇴직을 앞둔 한국의 베이비 부머들에게 은퇴에 필요한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법칙 첫 번째, 저축보다 더 중요한 금전 감각을 바꿔라. 은퇴를 하면 고정적인 수입원이 사라지고 그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여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또한 은퇴를 위해 돈을 열심히 저축해도 갑자기 몸이 아파 큰 치료를 받게 되면 어떡하지? 내 자식 결혼할 때 이 정도는 준비해줘야 하는데 어떤 갑작스러운 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돈에 대한 불안감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저축보다 금전 감각을 바꾸라고 조언합니다. 금전 감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산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합니다. 먼저 은퇴 전부터 부부가 함께 노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나이가 들수록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 전과 같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만족스럽게 누리고 남들과 비교하며 과도하게 내 자신에게 보상하고자 하는 마음을 없애야 합니다. 생활 규모를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내 주변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집에 불필요한 물건과 가구들을 처분하고 구매 습관을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생활 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가의 물건을 구매할수록 카드보다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법칙 두 번째, 재취업하려면 명함을 버리고 계급장을 떼라. 은퇴 후 우리는 열심히 살아온 나에 대해 도취하기 쉽습니다. 젊었을 때 화려했던 경력과 실력을 뽐내고자 여러 회사에 지원하지만 오히려 재취업 시장에서는 눈부신 과거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달라진 나 자신을 수용해야 합니다. 특히 은퇴 후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일을 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왕 눈높이를 낮췄다면 일은 일이라는 마음으로 체면을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주어진 일이 내키지 않더라도 나이를 변명이나 구실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은퇴 후 일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체력과 순발력이 떨어진 만큼 직장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없는 큰 강점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축적한 너른 마음과 삶에 대한 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연륜을 바탕으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태도를 가진다면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자세로 은퇴 후의 삶을 받아들이세요.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나 자신을 인정하고 자세를 낮추면 은퇴 전보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법칙 세 번째, 직연, 혈연 말고 제3의 인간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노년기에는 인간관계가 인생의 버팀목이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회사에 평생을 몸바쳐 일해도 은퇴하면 직장 내 인간관계는 금방 끊어지기 마련입니다. 이제는 직장에서의 위치와 성공을 위해 쌓은 인연에 집중하기보다 앞으로의 삶을 위한 관계를 맺는 데 힘써야 합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겨보세요. 은퇴하고 나면 잠자는 곳이라고만 여겨졌던 내 집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라이프 타운이 됩니다. 다양한 지역 사회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동네 친구를 만들어 보세요. 지역 내 정보망을 통해 취업의 기회를 얻는 것은 물론 남은 여생의 힘이 될 소중한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지역 모임에 나가고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낯간지럽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취향에 맞는 원데이 클래스, 인터넷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평생을 함께할 취미를 찾아보세요. 자신과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점차 인간관계를 넓혀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왕년의 자신을 과도하게 뽐내고 직함을 과시하지 마세요. 과거에 빠져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모습은 오히려 위화감만 조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를 맺거나 필요 이상의 호의를 베푸지 말고 얕으면서 담백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의 관계를 맺은 만큼 과한 의존보다는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에서 맺은 관계라는 것을 명심하고 적정선을 지킬 때 관계는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법칙 네 번째, 홀로 헤쳐나갈 수 있는 고동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무인도에 혼자 남겨진 기분, 은퇴 후 우리가 느끼는 쓸쓸한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직장까지 반평생을 조직 속에서 북적대며 살아오다 해가 질수록 사라지는 관계에 진한 고독감을 느낍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인간관계에 집착하기보다 먼저 홀로도 삶을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고동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필연적으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은 혼자서도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충실히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작가는 먼저 나 홀로 여행을 떠나보라고 제안합니다. 여행지에서 시간을 혼자 보내면 자신의 인생을 깊게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몰랐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은 인간의 성숙도를 높여줍니다. 여행이 어렵다면 낯선 곳의 카페나 전시회에 공연을 관람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익숙한 공간이 아닌 일상에서 멀리 떨어진 낯선 공간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낯선 환경에 노출된 자신을 마주하고 스스로의 생각과 감정에 집중할 때 비로소 자신을 진지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고동력을 키우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은 자서전을 쓰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본인의 삶을 돌아보세요. 자신의 인생사를 반추하다 보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잊었던 꿈도 다시 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법칙 다섯 번째,
자신만의 건강법을 찾는 것입니다. 은퇴할 나이가 되었을 때 우리가 피부로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는 노화입니다. 예전 같지 않게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체력의 한계를 쉽게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50대가 넘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지병 하나 정도는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하며 노화를 늦추기 위해 노력합니다. 물론 꾸준히 노력하며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은퇴 선배들은 인생을 길게 보려면 노년의 건강을 현실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나이가 들면 노화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따라서 늙어버린 내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몸이 늙는다고 부자연스러운 인공 기술을 통해 젊어지려고 애쓰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나이 듦을 능동적으로 수용한 사람이 더 건강하게 장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젊음에 대한 과도한 신경은 정신 건강에 해롭고 이는 우리 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신체를 이전으로 돌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변한 몸에 적응하고 순응하는 것이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첫걸음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건강을 위해 우리는 일상을 불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년이 되면 편하고 쉬운 것만 찾으며 덜 움직이고 덜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머리와 몸을 많이 움직이고 사용해야 합니다. 손을 쓰는 작업을 찾아서 하고 집안 인테리어를 바꿔보세요. 삶에 적당한 불편함이 있을 때 우리는 움직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완치할 수 없는 지병이 있다면 그 병을 안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을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병에 얽매이기보다 병을 다스릴 수 있을 때 삶의 질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자세와 태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김웅철 작가의 연금밖에 없다던 김 부장은 어떻게 노후 걱정이 없어졌을까를 통해 은퇴 후 만족스러운 삶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작가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훨씬 더 여유롭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돈과 잘 사귀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자신에게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돈을 그 목적에 맞게 써야 합니다. 둘째, 정년 연장과 재취업을 위해 현역 시절부터 업무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취업을 위해서는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세와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긍정적인 은퇴형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함께해서 즐거운 사람,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데 애쓰지 마세요. 은퇴 후에는 인간관계의 중심이 필요해서 즐거움으로 이동해야 비로소 행복한 노후를 보낼 것입니다. 넷째, 은퇴 후에는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친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혼자서도 행복하고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고동력을 키우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부부간에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의 취미를 가지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을 위해 변화를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난 삶에 대한 집착보다 달라진 내 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체력을 핑계로 편한 것만을 쫓지 말고 몸을 자주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를 한 사람들에게 50세의 나를 만난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은퇴 전에 반드시 치아 치료를 끝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퇴직하는 날 명함을 회사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한 가지에는 아낌없이 돈을 쓰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집보다 더 편한 나만의 은신처를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회사 인맥보다 동네 친구가 평생 현역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외로울 때, 아플 때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남은 삶을 의미 있고 충만하게 보내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삶이 더욱 행복하고 풍요로울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청춘도가 응원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시어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노력하는 당신이 바로 청춘입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다음 만남을 기약한다면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춘도였습니다.